안녕하세요. 2회 팟캐스트 테크수다. 아직까지 테크수다는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2회를 드디어 갔습니다. 1회를 거쳐서 시작이 반이라는데 이제 반을 지났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울씨. 네, 잘 지냈습니다. 끝인가요? 네, 우선은 뭐 적혀 있는 게 인사여가지고 뭐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1회는 어찌어찌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2회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도 미흡하게 준비가 안 된 점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포드캐스트 만드는 것 자체가 또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저희도 배워가면서 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냥 기대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뭐 당연히 이걸 하고 싶었던 게 포드캐스트를 듣는 방법에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들으신 분들은 벌써 들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혹시라도 뭐 특히 한국에서는 엔드로이드를 많이 쓰시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장님이랑 저랑 공유되는 부분도 많지만 네. 아주 공유가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맥과 애플과 엔드로이드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싶은데 안드로이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엔드로이드 광팬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양한 시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도 재밌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애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iOS에 이제 거의 애플 러버라고까지 네, 네. 그쵸. 사실상 애플의 모든 것을 그렇죠.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이쪽에서는 또 안드로이드를 잘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뭐 더 나아진 구글까지도 저는 사랑하고 뭐 근데 시장님께서도 구글 드라이브 요즘 쓰시면서 또 많이 그쵸. 애용하시는 거 구글 맞으니까 자체는 사랑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구글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쓰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팟캐스트라는 앱이 있어요 안드로이드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거의 최고 팟캐스트 앱으로 그냥 인정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 2년 전에 돈을 내고 사는 유료 앱인데 이제 무료가 됐더라고요 또. 거기서 그냥 테크수다 우선 지금으로서는 치면 나와요? 네 나와요. 오. 네. 올리시간 한두 시간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포켓카스트라는 앱을 쓰시고 저희한테 그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니까 뭐죠 등록 해놓으시면은 네네. 저희가 구독. 구독 해놓으시면은 바로 업로드 되는 대로 자동으로 뜨고 설정해놓으시면 아예 다운까지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그쵸.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 뭐 스크립트에 적어 놓으셨는데 SBTM이 뭐예요? 이거 우리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애기가 썼나 보다. 내 생각 아닌 것 같아 이거. 이거 우리 애기가 썼나 봐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약자인가? 저도 보고 뭐 소셜 브랜딩 뭐 좀 아니었어요. 아니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그냥 SBTM. 우리 애기가 썼나 보네요. 5살 먹은 애기가. 저는 지난주에 팟캐스트 업로딩 하고 저 하루 동안 저는 어제 하루 도쿄를 갔다 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왜 갔냐면은 왜 갔냐 물어보셔야죠. 왜 가셨어요? 난 읽었거든요 벌써 적어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시죠. 네, 내가 혼자 다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제가 호응 맞춰드릴게요. 네. 왜 가셨어요 도쿄에? 도쿄에 왜 갔냐면 그 와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WOW 혹시 들어봤어요? 제가 아는 와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밖에 없는데.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옛날부터 모션 그래픽이라는 일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를 알아요. 이 회사가 되게 그런 이쪽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디자인을 하는 회사 중에 좀 유명한 회사인데 일본에 있는 좀 큰 회사인데 여기하고 회의를 할 일이 있어서 새로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좀 회의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만났죠. 그래서 만났는데 참 뭐 이 얘기는 뭐 그냥 일 얘기니까 재미없는데 전 도쿄는 희한하게 3번 갔는데 다 하루씩밖에 안 갔어요. 1박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1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다 하루씩만 가다. 가깝죠 뭐. 네, 도쿄는 다 그런 곳 같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도쿄가 어떻게 돼 있고 어디 그러니까 뭐 지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장소만 늘 가니까 아침에 갔다가 한 장소 갔다가 공항으로 다시 오고 하니까 좀 도쿄는 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 뉴질랜드 계실 때는 시드니 이런데 호주 자주 가나요? 자주
자주 가죠.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예, 그리고 근처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니까 자주 가게 되는데 뭐 일 때문에 가면은 아무래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그리고 또 1박 하게 되면 우선은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거기도 많이 가깝죠? 근데 일본만큼 가깝진 않죠. 일본만큼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가까워요. 한 3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가는 비행기도 많고 그러면 많죠. 많죠. 아침부터 정말 저가항공부터 비싼 것까지 다 있죠. 뉴질랜드 공항은 제가 딱 한 번 가봤었는데 네네. 되게 작잖아요. 굉장히 작죠. 네. 지금 근데 바뀌고 있죠? 아니요, 전혀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지을 거죠. 근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앞으로란 얘기는 한 10년을 바라보는 정말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그거 같아요. 그 롯데월드 간 느낌? 줄이 너무 길고 공항이? 네,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 줄이 더 있는 그런 줄이 있잖아요. 이용객은 되게 많은데 이용객은 많고 인기는 많은데 너무 작고 그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줄이 다가 아닌 그 있잖아요. 그 돌자마자 줄이 더 길어지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암울감을 많이 자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가 반지의 제왕이 한참 2 나오고 이럴 때 그때 사람 많이 왔을 때죠. 그 반지의 제왕 전하고 이하고 차이 많이 사람들이 난대요. 그 트래픽이라고 그러나? 붐비는 게 좀 차이가 나요? 많이 난대요. 아직도. 그리고 그 여파가 아직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선은 아시다시피 사람이란 게 우선 알려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뉴질랜드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반지의 제왕 후에는 뉴질랜드는 그냥 아름다운 나라,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나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도 그 여파가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1등 공신이시죠. 피터 잭슨 감독님께서는. 그 전에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 정말 그쵸? 뉴질랜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산 같은 거 좋아하시고 정말 프로들이나 매니아 분들만 오셨는데 이제는 정말 아주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시니까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사람 인식에 대한 그런 변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한 줄이잖아요.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져오는 그런 부가적인 값어치가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하늘 씨는 최근에 무슨 일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일만 해가지고 너무 슬프게 사실 이 녹음도 원래 지난주에 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나도 바쁜데 도쿄 갔다 오셨잖아. 바쁘신데 저 나도 바빴거든요. 실장님은 멋있게 바쁘시고 저는 집에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씨름했죠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뉴스는 이건 있어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인사이드 아웃 이란 영화 들어보셨어요? 봤어요. 재밌잖아요. 너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픽사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 한번 또 저도 진짜 특히 제 여동생이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같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들이 보려고 만든 애니메이션에 불구하고 다루는 내용이나 그리고 굉장히 이게 뭐 제가 앱스트랙트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좀 추상적인 컨셉이잖아요. 왜냐면 두뇌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아이들이 봤을 때 재밌으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바탕으로 되게 잘 소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도 되게 비슷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분들께서 가진 아이디어들을 다른 분들께 그러니까 비전문가님과 공유하고 그걸 재밌게 얘기를 풀어가는 그런 거를 또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었죠. 있게 보고 정말 재밌게 봐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저는 강추드리고요. 인사이드 아웃 픽사에서 나왔고요.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 없으면 잘 안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워낙 좋아하니까 저도 원래 좀 3D 그러니까 저희 다 저희 같다 생각하면 안 되죠. 인사이드 아웃은 진짜 재밌고 정말 재밌어요. 뭐 한국에서 뉴스 나오는데 이미 저희의 영향력을 떠나서 그냥 잘 나가나요? 이미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은. 근데 인사이드 아웃 정말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애들 영화 뭐 어른 영화 이게 아니라 저도 5살 난 애기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걔도 같이 보고 저도 그러니까 걔도 재밌어하고 나도 재밌어한다는 게 참 이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보통은 한쪽이 취향에 맞게 돼 있는데 양쪽에 그러니까 세대 차가 그렇게 나고 완전 꼬마인데 5살이면 애기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같이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게 좀 그쪽 픽사 픽사든 뭐 그쪽에 아무튼 힘인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게 거기서 제가 어디서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요즘 특히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스타일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야기의 본질보다도 그 이야기에 대한 포장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보다는 그 캐릭터의 네네. 옷이나 그래픽이나 네네네. 주변 환경이나 폭발이나 로봇이나 네, 그쵸. 나쁜 건 아닌 게 저도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워낙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눈여기는 되게 좋은데 확실히 픽사에서 언제나 느낀 게 뭐냐면 좋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이건 의견인데 그래픽적인 차원에서 보면 픽사가 솔직히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 이 얘기 좀 위험하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픽사에서 하고 싶은 건 쉽게 말해서 픽사에서 하는 일은 그래픽만으로 승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픽만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3D 애니메이션 나올 때마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머리카락이 뭐 리얼하다, 물이 리얼하다. 근데 픽사는 언제나 보면 느끼는 게 그래픽은 그냥 하나의 도구이고 매개체일 뿐. 걔네는 3D로 만드는 게 기술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3D라는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 훨씬 더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도구를 쓰이는 거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다 보면 언젠가는 3D 영화를 봤다는 느낌보다 정말 좋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스토리를 보고 왔다. 그러니까 본질을 참 잘 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를 뛰어넘는, 스타일을 뛰어넘는, 나라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보니까 또 이제 재밌는 게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픽사라는 회사도 크리에이티브 회사인데,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회사를 이제 같이 물론 규모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생각했던 애로사항들 같은 것들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현실화된 게 이제 하나의 어떤 픽사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 라인을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픽사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핵심 몇몇 스토리, 사실 픽사라는 회사는 대부분의 인력 베이스 작업인데 그렇죠. 완전 3D하고 이제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할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좀 일부가 있을 거고 일부가 있을 건데 그 일부의 이야기들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또 현실화시키는 작업에서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스무스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사실 시나리오를 하나 쓰고 나서 쓰고 나서 그거를 시각화시키는데 사실 무에서 완전 유를 만드는 거죠. 배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완전히 없던 그냥 까만색 캔버스 컴퓨터 모니터 캔버스에서 그냥 시나리오 하나 던져주고 그걸 가지고 시각화로 현실화시키는 건데, 사실 저번 이번에 되게 놀랐던 게 이제는 뭐 거의 픽사의 표정 연기가 거의 예술이 됐다. 이제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옛날에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표정 연기는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표정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제 전문적으로 가면 뭐 표정 근육 만드는 3D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사실 거의 느끼지 않을,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진짜 그냥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키는데 그런 테크놀로지까지, 그러니까 이야기부터 테크놀로지까지 과정이 되게 스무스하다.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테크 시도를 좀만 돌아가자면은 말씀하신 김에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 기술,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거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이 얼리 어댑터들은 이제 익숙한 거예요. 뭔가 테크놀로지 새로운 것이랑 복잡하고 힘들고 까다롭고, 소니가 사실은 망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기사를 읽었거든요. 제 의견이 아니고 옛날에 망했을 때.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과거의 명성에 못 미쳤을 때. 잘 포장해 주셨습니다. 옛날 영광의 그런 과거의 그런 영광에서 멀어지게 된 큰 이유를 뽑는다면은 어떤 전문가가 말씀하시기에 소니에서 취향하던 건 그거였대요. 이 기계는 전문가가 아니면 못 다뤄. 그러니까 일부러 더 복잡하게, 일부러 더 어렵게,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유저 입장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만 기계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튼은 많아지고 메뉴는 두꺼워지고, 근데 한동안 그 인기가 있었죠. 왜냐면 그걸 쓰는 사람들은 그거를 쓸 줄 알으면서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난 다르구나, 난 전문가구나. 그거에 대한 희소성 가치도 또 그렇죠. 근데 그걸 깬 게 애플이죠. 이제 더 쉽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굳이 뭐 그러니까 애플이 내는 제품들이 기술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성공의 그 가림길에서는 차이가 뭐였냐면은 유저 입장에서 기술을 더 숨기고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준 거죠. 핸드폰이 왜 필요한가? 연락하기 위해서잖아요. 쓰기 위해서. 그 본질에 대한 답을 한 게 애플이고 그것 때문에 아직 그 성공이 아직도 10년, 20년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질적인 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기술이란 더 쉽게 네. 그리고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게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기술이 앞에 와서 나 봐라, 내 그래픽 봐라, 내 화려한 CPU의 능력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기술로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지 못했 아직은 네.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테크스타가 하고 싶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 삶에 녹아 있는 그런 기술도 있잖아요. 저희도 모르고. 그러니까 픽사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막상 보고 나면 그냥 재밌는 영화잖아요. 그쵸, 그냥 재밌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 저는 픽사 얘기 나오면은 이제 또 얘기가 너무 또 길어져서 그러니까 하나 적어놓겠다. 다음에 아예 픽사를 픽사 다음 영화가 저거더라고요. 공룡 이야기더라고요. 굿 다이노서. 그거 감독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이제 한국계죠, 한국계인데, 근데 다 얼굴 다 완전 한국 사람이. 뭐더라? 손 씨였어요. 피터 손? 네, 저도 IMDb 가서 다이노소 감독 손이라 썼길래 이거 한국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가서 조회받고. 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SOHN으로 쓰는 사람이 많을걸요? SOHN. SON으로 쓰는 사람도 많고. 손 씨를 지금 영어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킴은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 영어로 쓰는 거. 그렇죠. 손 씨.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감독을 하더라고요. 몰랐네요. 또 재밌는 거죠. 또 그 얘기하면 이제 그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픽사에서 한국의 크리에이티브한 감독이 대단한데요. 네, 대단하죠. 대단하신데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뉴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윈도우 10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한창 작업 중이어가지고 제가 패시가 하는 기사죠. 그죠. 이건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농담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직 안 써봐서 개인적으로 뭐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리뷰는 다음에 하긴 했는데 혹시 벌써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무료인 거 아세요 혹시?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그러니까 무료라는 게 뭐냐면 프리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는 무료. 갖고 7에서 8까지 소유하신 분, 그러니까 정식 라이센스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저도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광고를 파는 회사고, 애플은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인데,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네요. 애플이 마치 맥북 공짜로 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애플은 하드웨어를 파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공짜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굉장한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로 함으로써서는 모바일 시장까지 침투를 하겠다라는 정말 큰 포석을 가지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말이 안 되는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럴 만한 이제 자본도 있는 회사고 역사도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주 요즘 또 제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평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큰 뉴스이고 아직까지 제가 못 써봤지만 뭐 쓰게 되는 대로 또 간략하게 리뷰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유저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클라우드 얘기하다가 이제 또 이번처럼 또 너무 이제 방대해져가지고 딴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막상 다시 시작하려니 또 마찬가지 시나리오가 되어버렸네요. 스토리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뭐 그 정도로 일단 스토리지 얘기는 접고 오늘 한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건 했으면 좋겠어요. 클라우드 컴퓨팅도 할 얘기 많지만 뭐 많이 해야죠. 한번 얘기해보죠. 실제로 하늘 씨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썼었고 그것 때문에 그게 아마존 그 행사 이름이 뭐죠? 키노트라고 해야 되나? 서밋이었던 거 같아요. 서밋. 아마존 서밋에서 직접 발표도 하셨고 뭐 아마존 서밋에서 발표했던 얘기는 최소한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한국에서는 최고의 클라우드 컴퓨팅 유저다 인정한 게 아닌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네. 분명히 밝혀야 되는 이유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네. 아마존을 대변하는 로봇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존을 대표하는 거나 아마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전혀 아니니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니까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얘기하죠. 네. 그러면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냥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스토리지랑 저희가 프로세싱을 나눴잖아요. 굳이 투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제 스토리지와 펑팅을 얘기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게 끝에 가서는 이게 하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다시 한번 얘기 꺼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게 절대로 그룹 안에 있는 그런 것보다 정말 피지컬하게 저희가 쓰는 실장님께서는 120TB를 쓰시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하드디스크는 어딘간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의 공간에 우주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는 스토리지잖아요. 그게 그냥 실장님이 직접 운영하거나 실장님 사무실에 있거나 집에 있지 않는다는 차이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접속한다는 차이잖아요. 네네네. 프로세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컴퓨터 10대가 필요하다. 네네. 쓴다면 그게 정말 가상현실에서 존재하는 뭐가 아니고 정말 어딘가에는 그 프로세싱을 해주는 기계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서 프로세싱된 답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똑같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는 하드냐 아니면 CPU냐 이 차이인데,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싱,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상과학 책이나 이런 거를 오덕스럽게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런 거죠. 이제 점점 더 자기의 컴퓨터라는 개념을 더 넘어서, 왜냐면 그때가 90년대 제가 막 책 한창 읽을 때, 그러니까 9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PC,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개념이 이제 체계화되면서 사람들 집에 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80년대는 뭐냐면은 집에 컴퓨터가 있다가 공상과학이었던 거예요. 근데 90년대가 되니까 현실화가 되니까 다음에 공상과학은 뭐였냐면은 컴퓨터가 없어지는 거. 오히려 그러다 컴퓨터가 없어진다는 게 컴퓨터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집 앞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안경 쓰면은 보이고 뇌에 심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때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사였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기사가 그때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건 인터페이스일 뿐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집에는 내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내가 인풋할 수 있는 마우스와 키보드만 있고 모든 프로세싱과 모든 정보는 센트럴하게 어딘가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90년대부터 제가 읽었던 책에도 나왔던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게 그 현실화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토리지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로망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옛날에 저희 컴퓨터 이제 공부할 때 얘기하면은 CPU,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한국말로 중앙 정보 처리, 연산 장치, 처리 장치는 누군가한테 빌리는 거서 쓰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소위 얘기하는 인풋 장비, 아웃풋 장비, 인풋이라 대변되는 키보드와 마우스 이런 거 하고, 아웃풋 장치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만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가장 비싼 그런 중앙 처리 장치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에 한다. 이것도 결국 네트워크 속도가 발전돼서 또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팟캐스트 들었을 때 저도 한번 리뷰해봤는데 약간 좀 어렵게 얘기하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방금 이제 중앙 처리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걸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최근에 또 있는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쉽게 얘기하기 편하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이니까. 이게 왜 나왔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앵그리버드 같은 게임을 예를 들어 개발을 했다. 내가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앵그리버드 같은 앵그리버드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할게요. 저도 사는 클래시 오브 클랜은 어쨌든 저도 좀 깜짝 놀란 거는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하면서 느낀 건
이 로컬에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아무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게임 데이터 아주 디폴트만 있고 저희 최근 업데이트된 파일들은 다 클라우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서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잠깐 실행을 껐다 다시 실행을 시켜도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이 늘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내 상태가 늘 그쪽에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예를 들어 클래시 오브 클랜이란 어떤 개발자가 개발을 하게 되고 나서 그거를 앱스토어에 예를 들어 누군가 올려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사람들이 구매해가지고 그러니까 혹은 다운로드해서 그 게임을 즐긴다. 그러면은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컴퓨터에가는 필요하다는 거죠. 인터넷에. 그렇죠.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한 사람만 게임을 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내 개인용 컴퓨터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여서 뭐 이게 게임이 너무 클래시 오브 클랜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동시에 뭐 1000만 명이 접속을 한다. 이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그렇진 않겠지만 기술적으로 우리 기술자가 아니니까 1000만 대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개인이 구매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수요가 태어나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1000만 대의 컴퓨터를 빌려줬다. 네. 그리고 그 개인은 1000만 대 빌린 비용 곱하기 시간. 그쵸. 네. 그 시간을 곱해서 그것만 돈을 내면 되는 뭐 그런 서비스라고 들었고 뭐 제가 실제로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뭐 그 개념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뭐 대략 뭐 이런 식의 서비스 개념으로 끝내버리셨는데 그런가요? 이제 근데 너무 핵심부터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근데 베이직한 얘기잖아요. 베이직한데 너무 얘기가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네, 그런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뭐 실장님께서 워낙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하신 말씀 정말 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떠오르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확장성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언제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확장을 뭐 쉽게 하거나 무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이제 클라우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소유가 확실히 컸죠 옛날에는. 그래갖고 되게 재밌는 경우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도 게임 디벨로퍼가 아니지만 이제 온라인 게임을 즐겼던 사람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게임이 새로 나와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게임 회사 이제 사업적인 얘기를 좀만 하자면은 게임 회사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 게임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얘기하기 쉬운 숫자로 100대 컴퓨터 100대가 그러니까 100명만 100개의 서버를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번에 말씀드린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 팔리면은 서버가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거나 안 좋죠. 100명 이하로 팔리면은 이제 99개가 남거나 99개가 남아도 돈을 잃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선투자 후 이득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정작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상의 그러니까 본질 얘기 들어가자면은 디벨로퍼를 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투자적인 그러니까 뭐 한 50개 정도로 팔자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파는 게 디벨로퍼 입장이잖아요. 그랑 거슬러 가는 거죠. 파는 거 입장에서. 왜냐면은 최고의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적당한 수준의 게임을 만들어서 적당한 서비스 제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제한을 걸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쵸.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해결해 준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콘텐츠만 좋으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콘텐츠만 좋으면 100명이 왔던 10명이 왔든 1000만 명이 왔든 상관이 없다가 이제 클라우드가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뭐 이제 얘기를 조금만 돌려서 이제 뭐 클라우드 프로세싱이라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은 쉽게 말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대여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리지랑 다른 게 개념이 스토리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방정식 같은 거 쓸 때 X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X가 들어가는 게 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량 쓴 만큼.
근데 거기서 좀 복잡한 게 용량을 쓴 기간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용량. 네네. 양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제 프로세싱을 가게 되면은 차이가 나는 게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적. 그러니까 얼마큼 빠른 CPU를 얼마 동안 쓰느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프로세싱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가격 구조가 이 정도 빠른 컴퓨터, 뭐 i7 프로세서에 뭐에 어떤 메모리를 가진 동급 컴퓨터의 퍼포먼스 가진 컴퓨터 한 대당 시간당 얼마. 시간당 얼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프라이싱이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내가 필요한 컴퓨터를 고르고 그거를 뭐 대부분의 경우 후결제다 보니까 그냥 쓰고 필요한 만큼 쓰시고 닫으면은 쓴 만큼에 대한 청구가 되죠. 청구를 되는 거. 네. 갖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컴퓨터를 필요한 시간만큼만 빌려 쓴다라는 개념이죠. 쉽게 말해서. 갖고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써본 거 몇 개랑 리서치 해본 거 몇 개 그냥 그 해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지금 그 큰 이름들, 그러니까 큰 손, 아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큰 손을 제가 세 개, 무슨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써보셨을 거고, 그렇죠. 구글 클라우드도 있죠. 네, 맞습니다.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그랬던 것 같아요.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라고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이거는 그냥 리서치하다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뭐 이게 또 당연한 얘기는 아니겠다. 애플 여기 빠졌네요.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3파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AWS,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세 회사가 많이 싸우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이제 뭐 제가 그냥 여기를 딴 건데 우선 AWS가 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적이나 그 다음에 뭐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가격은 제가 알아봤는데 뭐 실제로 딴 걸 써보진 않았으니까 제가 AWS 쓸 때만 해도 이게 제일 쌌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가격이.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격이 2배가 들면 말 그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2배가 되는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이 조금 더 우세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거 가격 경쟁적인 거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에 비유하더라?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세서가 빨라지는 게 무어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예. 8년마다 2배였나? 아닌데 2년마다 2배 아니에요? 네. 메모리 아닌가? 메모리? 아니요, CPU 속도인데 무엇을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컴퓨터의 속도가 컴퓨팅 속도가 근데 그게 최근에 깨졌다고 많이. 그러니까 깨졌는데 문제는 그게 밑으로 깨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올라왔다.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실리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CPU가 가진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퀀텀 뭐 프로세싱 넘어가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잠시만 제가 좀 구글링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정확히 하죠. 무어의 법칙은 여기 이 부분 편집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뭘 편집을 해요. 그냥 위키피디아 검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에 2배. 2년에 2배. 네. 2년에 2배. CPU 파워가? 네. 그러니까 CPU 파워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트랜지스터의 밀도가 반도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의 뭐 밀도는 거의 속도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유명한 커브예요. 그러니까 2년마다 2배. 그러니까 거의 기하학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숫자, 뭐 기하학적이까지는 않지만 올라가는 건데 얘기 좀 옆으로 샜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나오는 가격 경쟁이 거의 반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빨리 떨어지고 워낙 자주 떨어지고 워낙 공격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한 5년 전 그래프랑 비교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의 0에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은 생각하고 이제 세 군데가 이제 빅플레이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AWS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2년 전에 이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장 가격 면에서 가장 경쟁성이 있었고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 저한테 중요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은 정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우선 길고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AWS에 관련된 이제 튜토리얼이라든지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남이 해놓은 샘플을 가지고 고치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쓰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되게 없는 거에서 새로 쓰는 거 그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게 아직은 뭐 일반 사용자들 뭐 엔드라이브나 뭐 이런 게 쓸 수 있어 그렇게 돼 있진 않으니까 그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친해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쪽에 좀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AWS는 좀 엄두가 좀 안 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유저 프렌들리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직은. 그러니까 뭐 그래픽 프로그램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지식이나 네트워크 지식 쪽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세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는 뭐 당시 지금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획기적인 서비스고 실제로 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제 그거죠. 과거에는 이제 게임사 하면 EA가 있고, 뭐 아타리 뭐 이렇게 뭐 옛날 아타리 너무 오래 갔다. 실제는 너무 80년대 회상을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EA 있고 뭐 이제 메이저 게임 회사가 블리자드 있죠. 블리자드 있고. 와우 만든 회사 있잖아. 근데 지금은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임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뭐 앱스토어 가보면 뭐 1위부터 100위 중에 게임 앱만 막 그렇죠. 70개는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했을 때 그럼 대부분 큰 회사가 아니라는 건 첫 시작 게임 런칭을 할 때 궁극적으로 소수의 인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부족한 현재의 자금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이제 기존의 환경에 AWS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어쨌든 투자를 못 하니까 처음에 투자를 못 하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좋은 게임을 개발을 해도 그리고 설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서 급격하게 상승 그런 불확실함이 있는데 그런 불확실함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좀 많이 잡아준 것 같아요. 하늘 씨는 아까 AWS를 직접 쓴다고 그랬는데 하늘 씨 게임 개발하는 건 아닐 거고 왜 쓰세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되게 좋은 인트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AWS 플러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 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앱스트랙트한 얘기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파워 이게 힘 내지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싸움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를 그러니까 뭐 실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답 먼저 이제 해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D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D 렌더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정해진 그러니까 1초에 한국어에서는 이제 30개의 이미지가 1초 안에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30프레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1초에 30장. 그리고 그 이미지가 막 바뀌는데 인간의 뇌는 그 이미지가 바뀌는 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영상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 장의 이미지들이 파파팍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가 장난 많이 했잖아요. 교과서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돌리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제 3D 영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저희가 넘어야 될 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1초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30장을 해야 30장의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1분은 1800장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제가 다 계산해가지고 슬라이드까지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하는 건축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쳐요. 거의 대부분이. 하늘 씨의 이게 좀 더 보탬을 하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영상을 1분짜리를 1800장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근데 3D에서는 왜 그 1800장이 문제가 되냐?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1800장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1800장은 컴퓨터 자동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3D는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초반에 픽사 애니메이션 얘기도 했지만 네. 3D는 없는 공간을 건물을 세우고 빛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그렇죠.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뭐 되게 빨리 걸리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빨리 걸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넘치게 진짜 같이 보이게 진짜 같이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걸 이제 한 장을 만드는 걸 렌더링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00장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픽사 애니메이션은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은 픽사 애니메이션 해보진 않았죠. 저도 한 장에 1시간 걸리는 거 해봤었거든요. 그럼 이게 컴퓨터 한 대로 한다 그러면 1분짜리 만드는데 1800시간이 걸리는 거고 뭐 24로 나누면 이게 얼마나가 되는 거냐. 하여튼 오랜 시간 걸려요. 예. 그럼 며칠 동안 하는 건데 이제 1분짜리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몇 분짜리 영상도 만드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1분 그렇게 예를 들어 열일이 걸려서 렌더링 한 장 나왔는데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거 별로다. 다시. 그리고 또 일주일 기다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렇죠. 거죠. 예. 그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의외로 3D라는 이제 작업이 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청 잘 해주시면. 그러니까 렌더링이라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많이 쓰게 돼. 이제 렌더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3D라는 거는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3D 그래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학적 공식을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밤을 만들고 해를 놔요. 그럼 그 해에서 얼만큼의 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바닥을 쳐서 그 빛이 난반사가 되어서 그쵸. 벽에 있는 빨간색이 살짝 묻어서 천장까지 튕기는 건 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푸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3D가 보기에는 되게 비주얼한데 그 뒤에 그러니까 한꺼풀만 버티고 나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큰 방대한 연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방에 해가 들어오는 거 계산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엄청나게 높은 연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뭐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1800시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되게 너무 이과적인 얘기만 많이 했는데 크리에이티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게 디자인이란 끝이 없잖아요. 디자인이나 답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그러니까 완성도를 위해서 완성도를 위한 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란 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답에 한없이 근접해지기 위한 행동이다 보니까 시간과 싸움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고 뭐 능력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을 많이 쓴 디자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3D에서 그게 좀 더 명확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좋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가 있다 없다 전제를 놓고 봤을 때 클라우드가 없었다. 그럼 저는 집에 벌써 컴퓨터를 한 40대 정도 사야 돼요. 그렇죠. 사야죠. 그러니까 먼저 선 투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컴퓨터 고사양 컴퓨터 40대를 사서 네트워킹을 다 해서 집에다가 공간을 마련을 해서 사무실에다가 공간을 마련을 해서 덥고 벌써 에어컨을 달고 벌써 덥네. 그거를 제가 뭐 IT 능력을 배우든지 아니면 IT 어드민을 둬가지고 업데이트 시키고 메인테너ን스 시키고 지금 컴퓨터 펜 앞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돈에 대한 투자에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 펜이 나오는 거 갑자기 더워졌어요. 지금 맥북 쓰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맥북 이거 열도 안 나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표현을 리얼하게 했나? 컴퓨터 40대를 너무 레알하게 했나 보다. 그 방에 갖다 놓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상상을 좀만 도와드리자면 제가 저번 회사에서 일할 때 컴퓨터 CPU를 녹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군요. 그러니까 녹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CPU가 녹는 게 아니고 CPU랑 마더보드랑 그 본드 같은 거 있죠. 그게 넣어서 CPU가 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또 옆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옆으로 새는 방송. 그것도 괜찮네요. 잘 새는 방송이죠. 김밥 같은 옆구리가 터지는 그런 방송이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제가 계속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뭐냐면은 40대에 대한 투자를 벌써 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40대를 벌써 투자를 했으니까 그거를
풀로 가동시키지 않으면 앉아가지고 돈을 잃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 나가가지고 더 큰 영상 일을 따내야 되고 그쵸. 그 말 그대로 그냥 입이 느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될 입이 느니까 그걸 먹여 네. 살리기 위해서 그걸 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근데 계속 그게 또 얘기하지만 2년 뒤면 꼬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끝없는 사이클이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끝에 가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니거든요. 컴퓨터 40대랑 에어컨 돌려가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죠. 크리에이티브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제가 40대를 사는 순간 뭐냐면은 제 자신한테 한계를 긋는 거예요. 저는 이 40대 컴퓨터보다 빨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0대에서 만들어내는 영상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3D 영상을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달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마지막 일주일은 일을 못 해요. 아 그거 세팅하는 거. 그렇죠. 렌더링 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니까. 재석 장수 체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달 동안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달에서 일주일은 연산 작업에만 날아가는 거죠. 그 연산 작업의 속도는 내가 가진 컴퓨터 40대에 제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돈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더 빨리 하니까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고. 되게 자본주의 세상에 아주 그냥 좋은 예가 되겠죠. 그쵸. 또 뭐 여기서 옆으로 빠진 얘기를 하자면 또 그런 렌더링 기간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컴퓨터가 하는 건데 뭘 이렇게 뭐 일이 많다고 그래. 렌더링 시간에는. 그렇죠. 컴퓨터가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 진짜 그때 피가 마르죠. 파이널 퀄리티를 뽑는 데라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라우드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게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우선 선투자를 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또 제가 또 되게 재밌는 게 뭐 초반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3D 영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도 와서 촬영도 그렇죠. 도와드리고 뭐 스크립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컴퓨터 영상만 하는 사람이면은 좋은 투자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클라우드과 제가 자체 소유하는 건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저로서는 우선은 3D 영상,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하지 않은 3D 영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가 싫었고 일은.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뭐랄까 규제나 한계가 생기는 게 싫었어요. 저는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은 것뿐이지 기회가 생겨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컴퓨터 40대 무슨 애 아빠도 아닌데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자식 40개가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에요. 돈은 뭐 예를 들어 저도 맞춘 적이 있지만 용산에서 그냥 싸게 맞춰가지고 CPU만 좋은 거 드립다 받고 마더보드 그냥 보드 그냥 후진 거 다다다닥 한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신경도 안 쓰고 탁탁 해가지고 하면 100만 원면 맞추거든요. CPU만 한 70만 원짜리 사서. 그럼 100만 원 맞춰가지고 하면 곱하기 40면 4천만 원인데 어휴 4천만 원도 하면서 아무튼 끔찍해요. 4천만 원에 2년 만에 4천만 원 본전 뽑으려면 힘들죠. 멀티탭 40개 되는 것도 사야 되고 아우 할 거 많아요. 정말 할 거 많아요. 하여튼 그래갖고 그런 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크리에이티브한 일이었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뭐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잖아요. 그럼 제가 나라를 지금 3번 바꾼 거예요. 제가 호주 갔다가 뉴질랜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역이민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장소에 규제받는 것이 점점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많은 데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저는 뭐 좀 더 그냥 심심하면 호주 갔다가 뉴질랜드 갔다가 놀다 오고 일하러 갔다 오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답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찾은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뭐 우연찮게는 아니고 예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었죠. 하지만 너무 비쌌어 사실 옛날에는. 너무 쓰기도 어려웠고요. 근데 그 모든 커브가 그렇듯이 그 중간에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게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도 경쟁성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그리고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정보도 많아지고 저도 그만큼 정보도 많아졌어요 확실히. 네, 확실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 필요성도 그만큼 다급해지고 영상이 사실은 큰 일들이 많거든요. 재밌고.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영상을 아예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서버를 유지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이제 영상일은 계속 들어오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이제 궁합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갖고 제가 드리는 이 많은 정보들이 한 1년 반에서 2년 된 것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업데이트는 제가 나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리서치하다 그때 정한 게 AWS가 된 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되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클라우드 셋업하는 거 처음부터 그냥 공부하고 IT 공부 다시 하고 네네. 파워쉘 공부하고 배치 스크립트 쓰는 거 공부하고 정말 우열곡절 끝에 자동화된 렌더팜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뭐냐면은 AWS 안에 내에서 거의 자동화, 거의가 한 95% 정도 자동화된 네네네. 시스템이에요. 갖고 좋은 예가 뭐냐면은 제가 컴퓨터가 100대가 필요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 100대 컴퓨터를 만들어서 네. 렌더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100대가 손을 안 대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100대를 제가 일일이 만들어서 클릭을 몇 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클릭 한 번이면 100대가 생겨요. 그리고 다 제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부럽네요. 자,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렌더팜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장점 뭐냐면은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규제적인 면을 많이 소화시켜 준 것도 있죠. 해소시켜 준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장소적인 규제가 없어지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막상 쓰다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파워를 빌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 같은 40대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한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되는 거니까 이거를 1800시간이 되니까 거꾸로 계산하면은 며칠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반대로 이제 AWS 넘어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에서 가장 그거는 뭐냐면 시간이잖아요. 네네. 개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컴퓨터 100대를 1시간 빌리나 50대를 2시간 빌리나 25대를 4시간 빌리나 끝 타서 쓰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장점으로 돌린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100대를 1시간. 그쵸. 100대를 1시간. 그쵸. 한 대를 100시간 빌리는 돈으로 100대를 1시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되니까 뭐냐면은 컴퓨터의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600대를 10분. 그렇죠. 네. 이런 쪽으로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한 일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졌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일이었는데 보통 회사 같았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렌더하는 데만 이게 양이 굉장히 컸어요. 렌더하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럼 작업시간 4일. 근데 아시다시피 작업시간 4일로 건물 하나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하필 딱 그때 AWS 셋업이 딱 끝났을 때 가지고 해보겠다. 할 수 있다. 제 자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루 만에 렌더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보통 같았으면은 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는데 네. 그때 또 그만큼 급하니까 또 액수도 이제 충분히 줄어니까 이제 AWS 쓰는 거에 되게 좋은 기회더라고요. 갖고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한 6일 작업을 하고 마지막 하루에 컴퓨터 그때 한 60대 정말 고사의 컴퓨터 60대를 대여해가지고 아주 성공리에 잘 마무리해가지고 끝냈었거든요. 그때 그 후로부터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써보면서 참 이제 AWS나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제 경험해보고 나니까 정말 필요한 서비스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저도 이제 뭐 저도 간단한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옛날에 3D를 저는 근데 한우씨처럼 건축 그런 거 조금 베이스는 아니라서 사실 한우씨만큼 이렇게 3D가 어마어마하게 하드한 건 없지만 한번 하드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는 AWS를 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반대의 사례죠. 이게 좋은 사례였고 AWS를 모르고 하면 어떻게 비용이 낭비되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뭐 옛날에 정말 급해가지고 컴퓨터를 15대를 샀어요. 15대를 싸서 렌더팜 세팅을 하고 다 셋업 렌더 세팅을 한 다음에 2주를 돌렸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렌더링이 결국 안 되고. 근데 세팅하는데 그게 하루 다 잡거든요. 주문은 해가지고 봤는데 택배 아저씨도 되게 짜증 많이 내고 이 컴퓨터 15대 해서 뭐 할 거냐고 이러면서 사무실 갖다 주시는데 뭐 그런 거 하면 15명 다 달라붙어가지고 컴퓨터 셋업하고 그런데 AWS를 알고 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이게 너무 쉽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WS도 자기에 맞게 세팅을 하는데 분명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투자를 한번 선투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 아까 그 15대 주문한 것도 2년 뒤면은 또 옛날 컴퓨터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계속 그때 당시에 또 최신의 CPU를 또
또 내가 그때 당시 임대해서 쓸 수 그쵸. 있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책을 읽었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제가 금요일 날 혹시 썰전이라고 봐요? 아 뭔지 알아요. 네, JTBC에서 나온 거. 네. 그 정말 자주 보는데 매번 챙겨봐요. 저는 일주일마다 챙겨보는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코너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경제학을 가지고 하는 얘기 코너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한 패널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절반 정도 읽었는데 거기서 한 얘기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렌트카가 최근에 좀 유행이거든요. 요새 보면 허브나판, 소카는 쉐어링, 약간 카쉐어링이 좀 가깝고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렌트카 시장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리스카도 법리스도 많았고 그리고 렌트카 이런 그냥 여행 갈 때 빌리는 차도 있지만 요새 회사에서는 이제 그냥 차를 사지 않고 그냥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장기 임대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유망해지고 있고 점점 많이 생기는 거. 최근에 이제 또 KT 렌터카라고 알아요? 거기가 롯데 렌터카로 롯데가 이제 그 사업의 미래를 보고 좀 투자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소유의 시대에서 이제 뭐라 해요? 접속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분명 개인 소유의 컴퓨터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특수직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작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작업에서 근데 그런 작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그걸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설계한 사람 입장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또 필요한데 근데 점점 제가 볼 때는 점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영역들이 최근에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더 이게 뭐라 그러지 소규모화되고 더 훨씬 더 실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더 시도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네, 더 시도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저희가 이제 굳이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이미 즐기고 있고, 즐기고 있고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분야고 저희가 얘기한 지금 두 가지 사례 저는 게임 얘기를 제 게임 개발자는 아니지만 게임 사례에서 봤던 거 뭐 한우 씨는 3D 그래픽스? 3D 그래픽 분야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기 힘든 사용 예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걸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쵸.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제 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실장님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에 키워드 몇 개만 뽑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소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클라우드를 쓰게 된 이유가 사실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제 규모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일을 잘하고 싶었던 거지 뭐 투자자를 찾아서라든지 이런 게 별로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점점 소규모 그러니까 소수한테 파워 간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런 좀 서두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말이 될 것 같다 해서 기다렸던 건데 이제 처음에 아까 전에 말 어떻게 꺼낼까 이제 정리하던 게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 토픽이긴 한데 그냥 맛배기로 시작을 하자면은 사회가 점점 뭐냐면은 개개인화 되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옛날에는 뭐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큰 대규모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뭐냐면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큰 회사가 큰 규모로 움직이니까 많이 팔려야 돼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대다수의 취향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팔아야 되니까 모든 게 큰 거예요. 큰 회사가 큰 팀이 큰 제품을 큰 사람들을 위해서 큰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서 큰 돈을 남겨서 이게
전 한 100년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던 성공하는 아니면은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네. 산업화된 아주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남겨지는 건 뭐냐면은 개개인의 취향인 거예요. 네네네.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앤드로이드를 좋아하고 시장님 애플을 좋아해요. 둘 다 훌륭하거든요. 이건 네네. 취향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대중성, 누가 성공하느냐, 어떤 게 대세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가 절대로 뭐 그런 패러다임을 깨려고 생겼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제가 느끼는 이제 그 자유는 뭐냐면은 더 이상 그런 것들, 그런 규제나 그런 예전부터 생겨있었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그쵸. 필요에 의해서 힘을 빌려 쓸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킥스타터나 인디고고가 굉장히 좋은 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저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네네.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킥스타터가 딱 아주 좋은 예예요. 네, 그러니까 힘이 밑으로 분산되는 거죠. 네네. 더 이상 위에서부터 정해져가지고 힘이 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일방향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패러렐하게 그러니까 저랑 실장님이 제가 제품을 실장님한테 직접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소규모되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거든요. 갖고 이건 제가 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 어떤 포인트긴 한데 끝에 와서는 이제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저희 같은 소규모 회사도 큰 부담 없이 더 큰 회사들이랑 동등한 힘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중요해지는 건 뭐냐? 크리에이티비티가 되는 거죠. 네네. 더 이상 자본 싸움이 아니고, 근데 절대로 제가 그런 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이가 뭐 돈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 매니지하고 투자자를 찾고 좋은 프로젝트를 매니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승패가 나서 재미가 없잖아요. 끝에 와서 저희가 하는 크리에이티브니까.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보는 건 뭐냐면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런 것도 나오면서 점점점 이제 본질에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 영상을 만들기 컴퓨터 운영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본질에 가까운 우리가 하고 싶은 데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죠. 저희 같은 연산 작업이 높은 사람 일을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저번에 스토리지랑 비슷할 거예요. 네네. 언제나 그 연산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컴퓨터 40대 사놓잖아요. 솔직히 한 달에 자주 써봤자 한 3, 4일이에요. 그쵸. 40대를 하루 종일 돌릴 일이 없거든요. 사실 영상이란 게. 왜냐하면 영상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디어 구상하고 그쵸, 이런 아이디어 거니까. 구상 스토리보드 짠데 거의 대부분이긴 네네.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재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40대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앉아서 공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죠. 필요할 때만 쓸 수가 있으니까. 네네. 쓴 만큼만 내니까. 그런 온 디만드적인 성격이 네. 되게 좋은 거죠. 저는 평상시에는 집에 컴퓨터 한 5대 있는 걸로 충분히 운영이 되거든요. 연습하고 네네. 테스트하고. 그쵸. 근데 마지막 하루에 그때 100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100대가 필요하다고 남은 한 달에 29일 동안을 100대를 그냥 이고 있는 것도 낭비잖아요. 그 굉장히 낭비죠. 그렇죠. 그럼 끝에 가서 뭐냐면 클라우드란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래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은 필요할 때만 네네.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뭐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제가 사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많이 얘기들 하고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두고 본 카테고리는 아닌 분야에서 저도 들은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또 다른 또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뭐냐면 이제 약간 제3세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개인적으로 아는 분 아니고 제가 한번 강연을 듣고 한번 같이 식사 자리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무슨 사업을 하냐면 되게 작은 컴퓨터를 만드세요. 근데 컴퓨터가 가격이 10,000원이야. 뭐 한 라스베리 컴퓨터가. 피아 이런 거예요? 예, 뭐, 10,000원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거기다가 혹은 뭐 100,000원짜리 컴퓨터를 사가지고 네네. 그거를 동시에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있으면 10사람이 접속해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걸 어디다 파시냐면 아프리카 이런 데를 팔아요. 재밌다. 네. 네네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로 파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거기는 컴퓨터를 접해보지 않은 인구가 훨씬 더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데 경제력은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은 없으니까 그쵸. 그거를 그렇게 식으로 개조를 해서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작은 규모의 클라우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아까 좋은 얘기 했지만 이제 결국 규모가 아닌 약간 패러다임 자체가 뭐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점점 사실 아이디어 베이스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훨씬 더 그리고 시도하고 빨리 버리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재밌게 제가 최근에 이제 AWS 키노트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었는데 그때 제가 마무리한 단어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끝에서는 되게 IT적인 걸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막 좀 배경에서 돌아가는 IT적이고 프로그래머인데 되게 재밌는 게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 효과는 끝에 가서는 저한테 개개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스타일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거든요. 갖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갖고 저희가 굳이 프로세싱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말 저희가 하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본질 자체는 IT가 맞아요. 본질 자체는 네트워크, 본질 자체는 인터넷, 본질 자체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프로세싱이고 스토리지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벌써 얘기한 지가 1시간 7분. 벌써 이렇게 됐나요? 거듭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만난 김에 또 한 해 더 녹화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좀 음료수 좀 마시고 한 번 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